이 영상은 실화입니다. 친구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이름과 음성, 얼굴을 모두 숨겼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기본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족과 늘 부대끼는 저로서는 잘 모르고 지나갔을 그 진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건 바로 이 친구. 저와 동갑내기이자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지만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친구의 고향은 북한이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폐쇄 사회, 북한을 탈출하는 일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제 친구가 북한을 탈출한 건 3년 전 겨울, 친척 한 분과 함께였답니다. 중학생밖에 안 된 소년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한 북한 탈출을 하다니. 저 같으면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났을 텐데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친구에게는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그 친구의 사정을 교회 다른 탈북자 아주머니께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북에서 나올 때 함께 오지 못한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기자회견하고도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이렇게 보이버에서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잡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죠. 제 친구의 경우 어머니가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를 위협했죠. 어머니는 아들을 보러 제2북을 감행, 북한 당국에게 남한 흑색 선정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 친구와 가족들은 어머니의 신상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걸 예감했습니다. 정치원 관리소에 갔다. 다시는 영 이제는 나 올 것이다. 완전 이제는 관리소에 가서 뭐 죽든지 아니면 영영 나 오든지. 결국 남겨진 아들. 제 친구의 안전을 염려한 친척 한 분이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탈북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신변도 위협을 느낀 데다가 어머니는 잡혀갔어도 아들만이라도 남한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영화처럼 스릴 넘치는 친구 얘기가 갑자기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수는 3만 명. 그래서인지 그 중에는 한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제 친구의 어머니 같은 사례도 생기고 있죠. 마음이 우러나든 마음이 우러나든 또 뭐 북한 당국에서 이것처럼 뭐 적어준 대로 읽어라, 읽어서 얘기를 너희들이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읽어준 대로 너희들한테다가 다 뭐 오라. 그래서 뭐 로봇이에요 이것처럼. 마음이 우러나든 안 나든 다 뭐 알아서 해야지. 나는 사회에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했죠. 정말 그 마음이야 뭐 어색한 데 없죠. 이것처럼 뭐 무슨 정신에 어떻게 그 뭐를 읽었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만약 제가 또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면 뭐 가족이 자식이든 전화 와서 내가 꼭 돌아왔으면 한다고 안 오면 그쪽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혹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가족을 데리러 중국을 통해 다시 북한에 간 분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 걸까요? 이미 그 취조 단계, 고문 단계는 이미 다 넘어섰고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고문해볼 것도 없이 뭐 100% 정치원 성소가 괜히 죄수들한테 뭐
남순 좋다는 소리만 굳이 해야 뭐 지도 좋을 것도 없으니까. 네, 다시 북으로 간 제2북자들은 처음에는 남한의 흑색 선전을 위해서 이용되지만 북한 당국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총살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자유와 풍요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북에 두고 온 고향과 가족이 어떻게 그립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이 올 때마다 제 친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북에게 이용당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남모를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인 공작으로 인해 고통받는 탈북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와 한 핏줄인 그들의 아픔은 곧 내 가족의 아픔입니다.